신데렛 논문 통계 분석 연구원입니다. 제35강 PLSSEM 연속형 조절 변수 조절된 매개 효과 분석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조절된 매개 효과 분석에서 연속형인 경우에는 조건부 직접 효과에 대해서 이해를 해야 되고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조건부 간접 효과에 대해서 이해를 하는 겁니다. 약자로 앞으로 쓰는데요. 조건부 직접 효과는 컨디셔널 다이렉트 이펙트 약자인 CD를 쓸 거고요. 조건부 간접 효과는 컨디셔널 인다이렉트 이펙트 약자인 CI를 이제 쓸 예정이라는 거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정의를 다시 한번 보면요. 연속형 조절 변수의 우리가 개념은 뭐냐 그러면 조건부의 간접 효과가 조절 변수인 W에서 조절되느냐 이거를 분석하는 것을 말한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조절된 매개 효과, 즉 모더레이티드 메디에이션 이펙트는 뭐냐 하면 조건부 간접 효과가 즉 조건부 매개 효과가 조절되고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그리고 간접 효과의 크기와 방향 등이 조절 변수 W 수준에 따라서 다르다. 이게 이제 조절된 매개 효과가 되겠습니다. 조절된 매개 효과 분석에서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이제 조절 변수 수준에 따라서 이 말이 이제 계속 나올 거예요. 이 수준에 따라서 독립 변수인 X가 매개 변수를 M을 경유해서 종속 변수 Y에 미치는 이거를 뭐라고 그래요? 간접 효과라고 하잖아요. 이 간접 효과하고 독립 변수인 X가 종속 변수인 Y에 미치는 직접 효과에 대해서 조절 변수가 이제 연결되어 있으면 이거를 우리는 조건부 직접 효과라고 하고 앞에 부분을 뭐라고 하냐? 조건부 간접 효과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이런 상태가 되는 거예요. 자, X가 있고요. M이 있어요. 매개 변수. Y가 있어요. Y가 있는데 이런 식으로 이제 모델이 구성되어 있는 건데 여기에 조절 변수가 하나 있다는 거죠. 조절 변수가 있어가지고 이쪽에 이렇게 선이 연결되면은 이 X가 M을 경유해서 Y에 미치는 이 매개 효과가 이 W 수준에 따라서 달라진다. 이거를 보는 것이 이제 조절된 매개 효과 분석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또 하나 선을 이제 연결할 수가 있는데 이 W가 이 직접 효과로 연결되면은 이게 뭐냐? 이거는 조건부 직접 효과를 검증하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밑에 내용은 이런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으니까 한번 읽어보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헤이즈가 이제 프로세스 매크로 4.0을 SPSS에다가 부가해서 사용할 수 있는 부가 프로그램으로 이제 개발했거든요. 근데 한계가 조금 있어요. 이 헤이즈 교수님이 개발한 프로세스 매크로 SPSS의 as on 프로그램이라고 하는데 이 부가 프로그램이에요. as on 프로그램. 부가 프로그램인데, 즉 SPSS에다가 추가해서 사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에요. 근데 이거에 한계가 좀 있어요. 어떤 한계가 있냐면, 이거는 잠재 변수를 이제 구조방 정식에서는 사용하고 또 측정 변수들이 거기에 다 붙어 있잖아요. 근데 여기에서는 페이지는 이렇게 측정 변수만 사용해요. 측정 변수만 사용해서 이제 사각형으로 이렇게 보통 표시를 하고요. 이런 식으로 이제 매개 효과 분석도 그림을 이렇게 그리는 거죠. 이렇게 이런 것이 이제 단순 매개 모델인데 여기에 이렇게 보여지는 것처럼 이런 것들이 다 뭐예요? 측정 변수잖아요. 이 측정 변수가 잠재 변수가 아니라 측정 변수로 이제 구성된 모델을 구성한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우리가 통계학에서 일반적으로 경로 모델이라고 돼요. 이 경로 모델. 그래서 헤이지가 개발한 것은 이런 점에서 이제 한계가 있다. 왜냐하면 잠재 변수를 고려할 수 없기 때문에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패스 모델, 경로 모델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밑에를 좀 보시면 스마트 PLS에서 이제 4.0이 이제 개발되면서 프로세스 모듈을 이제 추가시켰어요. 그런데 이 모듈은 좋은 점이 뭐냐면 잠재 변수를 반영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똑같은 이제
어떤 모형이 있다고 합시다. 이런 모형이 있는데, 방금 전에는 이 부분이 측정 변수였잖아요. 근데 이게 아니고 여기서는, 어, 좀 장점으로 작용하는 것이 뭐냐면, 여기에서 이 변수에 다 측정 변수가 붙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측정 변수가 있어도 된다. 이게 매우 강력하죠? 이렇게 측정 변수들이 설문문항이면, 이제 설문지면 설문문항들이 이렇게 붙어 있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붙어 있어요. 그래서 이 잠재 변수와 측정 변수들이 이렇게 있을 때도 연결해서 뭘 할 수 있다? 프로세스 모듈처럼 우리가 매개 효과 분석도 할 수 있고, 조절 효과 분석도 할 수 있고, 조절된 매개 효과 분석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매우, 어, 장점이 크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제, 그래서 스마트 페레스 프로세스도 많이 이제 활용하시면, 연구 성과를 높이는데 지대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또 일을 할 수 있냐면 우리 스마트 프레스 프로그램의 프로세스 모듈에서는 그래서 다수의 측정 변수들로 구성된 잠재 변수를 이용하는 것이 가능하다. 그리고 조건부 직접 효과와 그리고 간접 효과의 개수와 통계적 유의성 결과를 제공해요. 다만 우리가 한 가지 한계는 있어요. 한계가 뭐냐면 우리가 연속형 조절 변수의 어떤 조절된 매개 효과 분석을 하려면 사실은 조절된 매개 지수가 계산돼야 되거든요. 이 조절된 매개 지수가 이제 일반적으로 IMM이라고 하는데 이 조절된 매개 지수가 없으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스마트 페레스에서도 아직까지는 이제 이 조절된 매개 지수에 대해서는 계산을 안 해줍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제 수작업으로 할 수밖에 없는데 엑셀을 사용해 하셔서 계산을 해야 돼요. 그거에 대해서 알고 싶은 분은 제 교재 제 8장에 저희 교재 고급 스마트 페레스의 제 8장에 자세하게 아주 되어 있습니다. 파일도 다 제공되어 있으니까 학습하고 싶은 분, 이거를 계산하고 싶은 분이 있죠. 근데 이걸 계산하지 않으면 사실은 조절된 매개 효과 분석 결론을 내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꼭 계산을 100% 해야 되는데 이거는 엑셀에서 할 거예요. 엑셀에서 하고 제가 시간 관계상 이 동영상 강좌에서 이걸 다 설명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스스로 제 8장 교재를 보시고 천천히 이제 학습하시면은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제가 말씀드린 대로 뭐예요? 우리 조절된 매개지수를 수작업으로 계산을 해가지고 이제 조절 변수의 전 범위에 대해서 매개 간접 효과의 유의성을 이제 검증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우리가 총체적 검증, 옴니버스 테스트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이 개념 정의는 뭐냐면 조건부 간접 효과가 조절 변수의 수준에 따라 달라지는 정도를 지수화한 거, 이거를 우리가 조절된 매개 지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이 지수 값, 상한값, 하한값을 구해가지고 이 지수 값이 유의하다. 그러면 조절된 매개 효과가 있다. 이렇게 해석하시는 거예요. 만약 유의하지 않으면 조절된 매개 효과가 없다. 이렇게 이제 하시면 되겠죠. 구체적으로 좀 설명드리면 우리가 이제 조절된 매개 지수는 하한값과 상한값을 수작업으로 다 계산할 수가 있는데 이게 95% 신뢰 구간에서 하한값과 상한값이 다 계산돼요. 그러면 이 사이에 하한값과 상한값 사이에 0을 포함하고 있지 않으면은 유의하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조절 매개 효과가 존재한다 해석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한 가지 더 기억할 내용은 뭐냐면 우리가 기억해야 될 내용은 여기에서 조절된 매개 지수를 계산한다고 그랬잖아요. 이 매개 지수를 계산했는데 이 값이 마이너스가 나왔어요. 부적이에요. 그러면은 해석을 어떻게 하냐면 조절 변수가 증가할수록 매개 효과가 감소한다.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하시면 되고요. 정적이다. 플러스가 나왔어요. 그러면 조절 변수가 증가할수록 매개 효과는 증가한다.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조절된 이제 매개 지수가 유의적이다.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조절된 매개 효과의 사후 탐색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 수준에서 연속형 변수는 여러 수준에서
이제 이 조건부 간접 효과의 유의성에 대해서 알아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알아보는 방법 중에 물론 스마트 PL 4.0을 써도 좋겠지만 또 경우에 따라서는 헤이지 교수님이 헤이지 교수님이 개발한 프로세스를 여러분들이 구해가지고 이 프로세스 여기에 프로세스를 인터넷에서 구할 수가 있으니까 무료 프로그램이에요. 그래서 구해가지고 이 프로그램으로 한번 사후 검증을 하는데 존슨 니만이라는 게 있어요. 존슨 니만이라는 이제 검증이 있는데 거기 체크하고 분석하면 14개로 심플 슬로프 분석 결과를 이제 제공을 해줘요. 그래서 단순 기울기 분석 결과를 14개로 다 제공하기 때문에 매우 유용한 또 정보를 얻을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조절 변수 수준은 우리가 크게 세 가지로 나눠요. 그래서 M-1 부중자 수준, M 수준, 그 다음에 M 플러스 1 플러스 M 플러스 1 SD 수준, 이렇게 세 가지 수준으로 이제 우리가 나눌 수가 있거든요. 이 세 가지 수준에서 우리는 뭐를 하는 거냐면 독립변수 X가 매개변수 M을 경유하여 종속변수 Y에 맺히는 조건부 간접 효과라고 하는 거를 계산하고 이에 대한 이제 통계적 유의성을 검증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임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우리가 공식적인 이제 조절 효과 검증 방법은 포멀 테스트는 뭐냐? 조절된 매개지수를 수동으로 계산해서 이걸 유의성 검증하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최종적인 어떤 이제 결론을 내릴 때 또 중요한 이제 포인트인데요. 조절된 매개효과 분석을 했더니 조건부 간접효과가 다 유의하게 나왔어요. 그런데 또 우리가 수동으로 수작업으로 조절된 매개지수를 계산해 봤는데 유의하지 않아요. 그러면은 우리는 어떤 걸 더 우선하냐면 이 공식적인 접근 방법이 바로 이 뭐라고 했어요? 조절도 매개지수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게 여기에서 만약에 조절도 매개지수가 유의하지 않으면 조절료가 없다고 해석하는 것이 당연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많은 책들을 보면 이제 매개된 조절 효과 분석에 대해서 이렇게 나오는데 이거에 대해서는 이제 학자들이 의문을 많이 품고 있어요. 이게 불가능하다. 수학적인 경우로 이렇게 보면 동일한 모델인데 이것이 결국은 설명이 잘 안 된다. 매개된 조절 효과 모델은 이제 우리가 독립변수로 XW, 이 상호작용을 XW 두는데 도대체 이 XW가 M을 경유해서 Y에 영향을 미치는데 이게 무슨 의미를 갖고 있느냐, 의미가 뭐냐. 잘 모르겠다 이거예요. 그래서 많은 학자들은 이 분석에 대해서는 말을 하지 않아요. 가능하면 이 말을 안 쓰는 쪽으로 하고 있다. 이거를 이제 이해하시면 좋겠고요. 그래서 대부분은 이제 조절된 매개 효과로 이제 통칭해서 쓰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매개 효과, 조절된 매개 효과 분석을 할 때는 조절된 매개 효과 모델 통칭을 해서 이렇게 쓰고 있다. 이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경우에 따라서 우리는 매개된 조절 효과 모델은 이제 실질적으로는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고 사실은 왜 그러냐면 의미가 없거든요. 해석할 수도 없고 따라서 그런 점을 이제 이해하시고요. 그래서 학자들은 어떻게 얘기하냐면 매개된 조절 효과라는 개념 자체를 폐기시켜야 된다. 이런 주장도 있는 거예요. 이제 연속형 조절 변수 조절된 매개효과 분석에서 생각해 볼 단점과 유의사항에 대해서 몇 가지 알아보겠습니다. 자, 스마트 PLS 4.0을 이제 사용할 수도 있고, 이제 우리가 또 프로세스, 그 중에 프로세스 이제 모듈을 또 사용해서 할 수도 있거든요. PLS SM을 사용할 수도 있고, 프로세스 모듈을 사용할 수도 있는데, 다시 말하면, 정리하면, 프로세스 모듈을 사용할 수 있어요. 그리고 또 안에 있는 모듈, 프로세스 모듈, PLS SM 모듈과 이 두 가지 다 사용할 수 있는데, 우리가 PLS 모듈은 전자잖아요. 전자를 사용하면, PLS SM을 사용하면, 조건부 간접 효과와 조건부 직접 효과, 조절된 매개지수를 직접 추정해주지 않는 단점이 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엑셀을 이용해야 되는 단점이 있어요. 번거로움이 있다 이거죠. 그런데 이제 프로세스 모듈은 어때요? 그런데 프로세스 모듈을 사용한다 하더라도 조건부 간접 효과, 직접 효과는 자동으로 추정을 해줘요. 근데 마찬가지로 뭐를 안 해줘요? 조절된 매개지수를 계산하지 안 해요. 계산하지 않아서 또 수작업을 할 수밖에 없어요. 수작업으로 작업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우리가 이제 우리 교재에서는 이제 특별히 PLS SM을 사용하는 것은 교재 8장에서 이렇게 잘 설명할 거고요.
프로세스 모듈을 이제 여러분들이 사용하고 싶을 때가 있잖아요. 그때는 17장을 참고하세요. 교재 17장을 사용하시고, 그 다음에 가능하면 저는 이제 조절된 매개효과 분석을 할 때는 PLS SM보다는 가능하면 프로세스 모듈을 사용해라. 스마트 PLS에 있는 프로세스 모듈을 사용해서 분석하면 효율적이고 편리하다. 이렇게 설명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조절 변수는 우리가 평균 중심화를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데 우리는 디폴트로 이제는 이 장에서는 뭐예요? 평균 중심화를 하는 것으로 기본으로 할 거예요. 그래서 평균 중심화 하면은 m이 0이 되는 거잖아요. 평균 m이 0이 되는 거예요. 평균 중심화를 하면. 그래서 이제 m-1 SD가 아니라 -1 표준자 낮은 경우 m 플러스 1 SD가 아니니까 이거는 그냥 플러스 1 SD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이제 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프로세스 매크로 헤이즈 교수님의 그 단점은 뭐였어요? 단일 측정 분수를 주로 사용하잖아요. 개념 하나에 단일 측정 분수가 연결되어 있는 그런 경우인데, 이런 경우에는 당연히 우리가 이제 헤이즈 거를 이제 사용해야 되는데요. 우리가 여러 개로 측정했잖아요. 예를 들어서 변수를 여러 개로 이렇게 이제 측정 변수를 측정했으면은 우리가 이런 걸 요인 분석을 해야 되겠죠. 요인 분석을 해서 하나로 줄이는 작업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 요인을 묶였다면 이 세 가지를 평균값 내가지고요. 다 더해가지고 평균값 내면 돼요. 그래서 이게 세 개의 다 측정 변수가 그럼 3을 나누면 평균값이 나올 거 아니에요. 이 평균값을 가지고 이제 측정용 변수로 하면 돼요. 각 변수에 대해서 다 그렇게 하셔서 잠재 변수별로 이제 측정 변수 하나로 다 만드는 거예요. 평균값을 내서 그렇게 한 다음에 이제 헤이즈 교수님의 프로세스 매크로를 사용해도 돼요. 그렇게 해도 이제 많은 유용한 정보를 얻을 수가 있을 것이고요. 그러나 우리는 이제 기본적으로는 이제 PLS SM 모듈을 사용해가지고 뭐를 할 거냐면 우리가 조절된 매개효과 분석을 하고 싶잖아요. 그래서 이때는 우리가 잠재 변수를 구성하는 모든 측정 변수를 그대로 어떤 변환 과정을 거치지 않고도 그대로 활용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장점을 크게 이제 부각시킬 수 있는 점이 이 점이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연속형 조절 변수에 조절된 매개효과 분석 실습 절차를 교재에다가 자세하게 해놨어요. 254페이지. 나중에 여러분 시간 되실 때 교재를 보세요. 254페이지에부터 시작해서 수작업 계산 절차를 아주 자세하게 제가 설명을 해놨으니까 잘 이해를 하시고 또 나중에 이제 이런 분석을 할 때 어떻게 응용할 건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교재를 잘 읽어보셔야 됩니다. 절차는 뭐냐? 우리가 PLS SM을 사용해서 이제 조절된 매개효과 분석할 때는 일단 부트스트래핑을 해요. 해서 5,000번을 이제 부트스트래핑을 선택했다면 5,000개의 이제 서브 샘플이 나올 거예요. 5,000개, 0, 1번부터 시작해서 5,000개까지 이렇게 서브 샘플 이제 나올 겁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이런 것을 구해야 되고요. 5,000번까지 우리가 데이터 서브 샘플 5,000개를 이제 구해야 되는 이런 상황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셋업할 때는 민 센터들을 이제 조절 변수에 대해서 이제 수행할 거예요. 그래서 이 점이 이제 중요하다는 거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추정 결과를 이제 들어가 보면 우리가 알고리즘 이제 실행하고 나서 결과를 보면은 이 샘플수라는 게 있는데 샘플수에 보면 이 경로 개수가 5,000개가 이제 쫙 나와 있을 거예요. 5,000개가 여기 쭉 나와 있는데 이거를 이제 엑셀 시트에 붙이기를 해야 되거든요. 이거를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부트스트랩 표분이라고 그래요. 부트스트랩 표분을 이제 우리가 구해가지고 그 엑셀에다가 붙이는 작업이 이제 교재에 보면 설명이 되어 있어요. 그거 하시고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지금 이제 우리가 엑셀 시트에서 서브 샘플 부표분 를 가지고 부표분의 패스 코에피션트 결과를 가지고 이걸 복사해 가지고 이제 조절된 매개지수 계산하는 시트 엑셀 시트 제가 제공을 하고 있거든요. 그 데이터 파일에 들어있으니까 거기에다가 이제 입력해 가지고 이것도 구하고 또 신뢰 구간도 이렇게 계산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조절 변수의 또 표준 편차를 알아야 돼요. 우리가 그래서 이걸 알아야지만 우리가 조건부 간접 효과 낮은 수준, 평균 수준, 뭐 높은 수준 이런 거 알 수 있거든요. 그래서 표준 편차를 SPSS에서도 구해도 되고요.
어떤 프로그램을 사용해서든지 조절 변수에 대해서는 이제 표준 편차를 계산하셔가지고요. 그런 총체적인 이제 앞에서 구한 이런 데이터와 또 SPS에서 구한 데이터를 가지고 우리가 이제 뭐를 할 수 있냐면 조건부 직접 효과를 계산할 수 있고요. 또 신뢰 구간, 그거에 대한 신뢰 구간도 계산할 수 있어요. 그리고 조건부 간접 효과에 대한 구간을 또 계산할 수도 있어요. 이런 이제 것을 통해서 최종적으로는 우리가 뭐를 하는 거냐면 이제 조절된 매개 지수를 이제 구하는 거예요. IMM이라고 하는데 조절된 매개 지수를 이제 우리가 구해서 우리가 최종적으로는 이제 유의하잖아요. 여기에서 유의하면 조절된 매개 효과가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하고요. 여기에서 비유의적이잖아요. 그러면은 조절된 매개 효과가 없다 이렇게 이제 연속형 변수에서는 이렇게 해석을 또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제 35강 PLS SEM 연속형 조절 변수 조절된 매개 효과 분석에 대한 이론 강의를 마쳤습니다.